여의도 토픽입니다. 증권사들 선택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앞서 투자인맥 들으셨지만 딱 양분 정확히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잘 갈 것이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IT 중심으로 민감주에 주목하라. 딱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언급한 만큼 뭐 이 정도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지라는 냉소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얘기보다는 종목 선택은 조금 이렇게는 안 되겠죠. 어떤 종목을 콕 집어서 그 종목을 선택한 확실한 근거와 전략을 제시하는 일은 시장 전체 시황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권사들이 그러면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민과 함께 선택한 종목들, 반면에 고민을 뒤로 하고 추천해서 제외했던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조금 들여다보시고요. 실제 현장에서 객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오늘장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다 확실한 해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주 토픽 먼저 증권사들의 신규 추천주 공개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신규 추천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코라오홀딩스 추천했네요. 라오스의 경제 고성장, 자동차 소비자층 증가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라오스 인구 10배 규모인 미얀마 자동차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도 부각될 것이고 신규 사업 추가 기대감도 언급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투자증권은 세 종목을 새롭게 추천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지주 볼까요? 대내외 경제지표 개선과 부동산 정책 완화 기대감으로 은행업 업황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다. 외환은행 자녀지분 대상 주식 교환으로 기업 가치는 개선되고 중장기적인 시너지 창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목했습니다. 업종 내 저평가 매력도 언급이 됐고요. 자, 다음으로 CJ E&M 눈에 띄시죠? 방송과 영화 부분의 안정화, 게임 부분의 강화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1번이고요. 올해 실적 전망치도 코멘트로 함께 내놨습니다. 하반기 광고 시장 회복 기대감, 영업 레버리지 개선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투자증권의 추천 종목 LG생명과학도 있네요. 올해 정밀화학 수출 확대와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 신규 매출 발생, 바이오 의약품의 매출 호조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연구개발 비용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캐피털 익스펜디처는 줄며 현금 흐름이 대폭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인터플렉스입니다. 한양증권의 신규 추천주인데요. 삼성 갤럭시 노트 8인치에 4개 이상의 FPCB 모델 납품이 예상된다고 하고요. 더불어 올 2분기부터 주요 고객사 신규 제품 출시에 따른 물량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플렉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역시 가장 큰 키워드는 실적입니다. 시장 어려우면 종목에 집중하고 실적이 든든히 뒷받침될 종목에 압축하자. 오프닝에서도 그렇고 해외 쪽이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코라홀딩스 상당히 눈에 띄어요. 벌써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아마 올해 들어서만 제 기억으로는 24% 가까운 상승을 어제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추천 포인트 들으셨던 것처럼 실적과 신사업 성장 기대감. 자, 오늘장에서도 그 같은 힘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추천 종목에 이어서 다음으로는 추천 제외 종목입니다.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증권의 인프라웨어를 우리투자증권은 만도를 추천해서 제외했는데요. 인프라웨어 이익 실현 차원에서 편입해서 제외했다는 설명이고요. 만도는 우리투자증권이 추천일 이후 정고점 부근에서의 매물 부담 등 주가 상승 탄력 약화를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도가 조금 눈에 띕니다. 우리투자증권 추천일이 언제였는지를 살펴봤더니 한 2주 전인가요? 지난달 20일에 신규 추천이 됐다가 그동안에 2주 동안의 주가 상승 탄력이 조금 약화됐다는 평가를 인해서 오늘 추천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추천 당시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한 13만 원대였고요. 2주 사이에 장중 최고가가 13만 3,500원인가요? 그리고 나서는 어제 12만 6,500원을 기록했으니까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패턴들이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주들의 전체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자체적인 모멘텀이 있을지 아니면 자동차주 전체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게 될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신규 추천 종목과 추천 제외 종목 살펴봤습니다. 실제 객장에서는 오늘장 어떤 종목으로 준비하고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동양증권 동탄지점으로 갑니다. 강준규 대리 직접 만나보시죠.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고 계시는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보고 있는 종목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가 다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가 소폭의 상승을 거둔 가운데도 LG 디스플레이가 3%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항상 시장의 기대감보다는 언더퍼폼했던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번에는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LCD 부분에서 삼성을 뛰어넘고 시장 점유율 1위에 등극한 것이 그 시초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태블릿 PC의 성장과 함께 프리미엄 제품 전략의 추가적인 매출 증가 역시도 올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 5S가 이제 팍스콘에서 생산한다는 소식에 애플의 신규 휴대폰 출시 라인업에 대한 모멘텀 역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실적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수준의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LG 디스플레이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평가라고는 하지만 일정 가격대 이상을 서는 자꾸 못 오르는 모습을 보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의 상승폭 상당히 의미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국내 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행히도 3만 원에 대한 지지 여부는 재차 확인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만 원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비중 확대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최근 기관의 매수세와 함께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동참하면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 이동평균선이 상승한 가운데서 27,000원 부근만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들고 갈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목표가는 현재 수준에서 10% 내외의 수익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으면서 짧게는 33,0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요. 일단 수급이 계속적으로 받쳐드리는 한 계속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있지만 국내 지수가 다소 상승했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여건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33,000원 부근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되 3만 원 부근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집해서 끌고 가는 전략 제시해드리면서 LG 디스플레이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양증권 동탄지점의 강준규 대리와 함께한 여의도 투픽이었습니다.